깜빡깜빡하는 내 머리, 치매일까?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뇌의 위대한 비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이런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한참을 찾던 안경이 알고 보니 내 머리 위에 떡하니 얹혀 있었다거나,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뭐라? 내가 지금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멍하니 서 계셨던 적 말입니다. 또 길에서 우연히 아주 반가운 지인을 만났는데 어머, 오랜만이야 하고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김씨? 이씨? 하면서 진땀을 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서늘한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드니까 뇌세포가 다 죽어서 멍청해지나 봐 하면서 한숨을 푹 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아주 명쾌하고 속 시원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깜빡거림, 그거 치매 아닙니다. 뇌가 망가지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수십 년간 쌓아온 엄청난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아주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서관으로 진화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세월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는 뇌의 위대한 비밀은 무엇인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고민부터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건망증과 뇌의 질환인 치매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기억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바로 입력, 저장, 출력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출력 단계, 즉 검색 과정에 일시적인 오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뇌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기억이라는 책은 분명히 잘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너무 크고 방대하다 보니 사서가 그 책이 꽂힌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키를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어서 온 집안을 뒤지다가 결국 식탁 위에서 키를 발견했을 때 아유, 내가 미쳐, 여기다 두고 깜빡했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신다면 이것은 100% 안심하셔도 되는 정상적인 건망증입니다. 힌트가 주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장된 정보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요. 반면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입력과 저장 기능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거나 사서가 책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치매 환자는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도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하고 용도를 잊어버리거나 자신이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있습니다. 며칠 전 외식을 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식당 이름이 뭐였지? 헷갈리는 것은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밥을 같이 먹었니? 라며 식사한 에피소드 자체를 통째로 지워버린다면 그때는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가끔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스스로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사람 이름을 그렇게 잘 까먹을까요? 심리학의 베이커 역설이라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사람의 직업은 제빵사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름이 베이커 씨입니다 라고 알려줬죠. 직업이 제빵사라고 들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빵 굽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과 쫙 연결시켜 아주 잘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베이커 씨라고 들은 사람들은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이름표 자체는 다른 기억과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무의미한 소리였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바틀릿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쫓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뇌는
그 사람의 표정, 감정, 분위기, 대화 맥락 같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 무의미한 소리 데이터인 이름표 하나쯤은 뇌가 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툭 하고 놓쳐버리는 거죠. 이건 뇌의 결함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진짜 교감을 우선순위로 두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인간의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유동성 지능입니다. 컴퓨터 CPU처럼 정보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는 능력이죠. 낯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작동법을 재빨리 익히는 능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유동성 지능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아주 눈부시게 채우는 결정성 지능이 있습니다. 결정성 지능이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며 축적해온 지식과 경험의 총체를 말합니다. 어휘력,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이 모두 포함되죠. 체스 경기를 예로 들면 젊은 선수는 유동성 지능으로 빠르게 한 수를 둡니다. 하지만 백발의 노련한 선수는 속도는 느려도 평생 축적한 수천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시니어들은 대화 속 미묘한 뉘앙스와 숨은 감정을 파악하는 데 훨씬 유능합니다. 우리 학자들은 이처럼 풍부한 지식과 통찰력이 융합된 가장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스피드를 내어주는 대신 깊고 단단한 지혜의 결정체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훌륭한 결정성 지능을 더 날카롭게 갈고 닦는 세 가지 특급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교화 부호화 기법입니다.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건 내가 80년대에 겪었던 일과 비슷하네 라며 과거 경험과 연결 짓는 겁니다. 방대한 과거 경험과 인생 스토리가 새로운 지식을 찰싹 달라붙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둘째, 나와 다른 세대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을 즐기십시오. 결정성 지능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나의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때 맹렬하게 활성화됩니다. 셋째, 누군가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삶의 기술과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아는 것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행위는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뇌를 최고로 똑똑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죠. 위대한 뇌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번엔 뇌를 폭삭 늙게 만드는 최악의 독약도 피해야겠죠. 귀중한 기억력과 지능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늙어서 머리가 굳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엘렌 랭거 교수의 연구에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고정관념이 강한 미국 노인들과 노인의 지혜를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중국 노인들의 기억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문화권의 중국 노인들이 미국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훨씬 압도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늙어서 안 된다고 믿어버리면 우리 뇌는 그 암시의 수능에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하는 입버릇부터 지금 이 순간 휴지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뇌세포는 나이 들어 다 죽지 않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뇌가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신경 가소성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크 로젠츠바이크는 쥐 실험에서 한 그룹은 밋밋한 철창에 가두고 다른 한 그룹은 장난감이 풍부한 환경에서 신나게 놀게 했습니다.
풍부한 자극을 받은 쥐들의 뇌는 피질이 엄청나게 두꺼워졌고 뇌 신경망이 빽빽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80대가 되어서도 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납니다. 뇌 가소성을 폭발시키기 위해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중화제 운동을 추천합니다. 걸으면서 속으로 100에서 30 빼기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100, 97, 94, 91 이렇게요. 평소 안 쓰던 반대쪽 손으로 칫솔질을 해보는 것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 신경망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나이 들수록 경이로워지는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긍정성 효과입니다. 스탠퍼드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복도가 오히려 더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노화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이유는 뇌의 목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뇌는 미래 준비를 위해 나쁜 뉴스나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뇌는 살아갈 날이 유한함을 깨닫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정보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감정 회복력이 생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도로 진화한 방어 시스템이죠. 이 훌륭한 뇌의 방어 시스템이 유일하게 무너지는 순간은 잠을 자지 못할 때입니다. 뇌과학에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질 때 뇌의 크기가 미세하게 줄어들며 뇌세포 사이에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파도처럼 밀려와 치매를 유발하는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 위대한 뇌 세탁 과정은 오직 깊이 잠들었을 때만 작동합니다. 수면 부족이 치매 발병률을 급격히 높이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는 동안 해마는 중요한 정보를 장기 기억 창고로 예쁘게 분류하는 문서 정리 작업을 합니다. 자꾸 깜빡하신다면 치매를 걱정하기 전에 질 좋은 수면을 취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수면은 최고의 뇌과학적 처방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기억력을 높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 바로 향수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고 옛날 노래만 듣는다고 과거에만 갇혀 산다며 스스로 자책하신 적 있나요? 심리학자 콘스탄틴 세리키데스는 향수가 사람을 과거에 가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엄청난 심리적 The data 백신이 clearly 된다고 shows that 증명했습니다. nostalgia is not just a 찬란했던 추억을 떠올릴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자존감을 극도로 끌어올려줍니다. 그 시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지라는 깨달음은 현재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벽하게 부숴버립니다. 과거의 사진첩을 넘기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버텨내기 위해 내 마음의 갑옷을 재련하는 훌륭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그 시절의 음악을 들으며 여러분이 걸어온 위대한 발자취를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뇌를 가장 젊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리학 명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화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뺄셈의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불필요한 속도는 빼고 평생의 지식과 넓은 통찰, 긍정적인 감정을 차곡차곡 채워 넣는 위대한 덧셈의 과정입니다. 깜빡거리는 내 머리를 자책하지 마시고 내 유동성 지능이 휴가를 갔으니 이제 위대한 결정성 지능이 활약할 차례구나 하고 멋지게 웃어넘기십시오. 오늘 나눈 시간들이 여러분 마음속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시원하게 부수고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 기획 시리즈 한강의 기적이
대망의 시편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우한 소년이 모진 역경을 딛고 세계 초인류 기업을 일궈내는 벅찬 감동의 스토리. 치열한 시대를 맨몸으로 부딪혀 오신 여러분이기에 훨씬 더 깊은 공감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삶의 통찰을 아기자기하게 담아낸 이서부화 쇼츠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꼭 한번 정주행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단단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위로가 되고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터치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엄청난 원동력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따뜻하고 명쾌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채널 시니어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